다를 것 같습니다. 왜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It's coming, you can't stop it now. We run it, gonna mow you down. There's a new day rising. 지난 1984년 개교한 대구 조야초등학교. 올해 그러니까 개교 39년 만에 대구 서변초등학교 조야분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한때는요 전교생이 600명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올해는 신입생이 단 2명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의 위기는 이제 더 이상 한적한 시골이 아닌 이 대도시 한복판에서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박정희 이슈로드는요 이 사라져가는 학교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전교생 수가 혹시 어떻게 되죠? 전교생 수가 30명이었는데 네. 어제 2명이 전학을 가서 그래서 현재 28명입니다. 28명, 예. 전교생이 28명인 학교에 지금 교장 선생님으로 계신데 제가 듣기로 이제 이 분교, 이 조야 분교뿐만 아니라 이 서변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도 같이 맡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럼 양쪽을 오가면서 업무를 보고 계신 거예요? 예, 그렇죠. 아, 그냥 이제 온라인으로 결제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어디서든 결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도 뭐 아이들을 좀 봐야 될 일이나 현황을 파악할 일이나 아니면 이 시설 관리나 이런 측면은 직접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학교라는 공간이 교육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사회성 그리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이 배워나가는 1차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학교의 규모가 작아지고 교실이 작아졌을 때 아이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의 좀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같이 염려를 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뭐 대안이랄까 좀 그런 욕구를 충족해 주실 계획이세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걸 어떻게 충족을 시키고 우리 아이들이 좀 밝고 자신감 있게 잘할 수 있느냐는 고민이 제일 큰 고민인데, 그래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통합체육의 날 해서 서변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루의 날을 지금 운영할 예정이거든요. 아이들의 사회적 관계를 좀 넓혀가도록 선생님이나 또 학교에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학교 현장마다 이런 위기감은 너나 없이 다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 조야 분교의 교장 선생님으로서 갈수록 이렇게 위기감을 느끼는 학교가 앞으로는 좀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통합을 계속 하려고 갈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는 폐교를 시키고 통합시키고 이렇게 이제 가려고 할 것 같은데, 학교 차원에서는 그래도 학교가 좀 교육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뭔가 특성화 학교처럼 하면 또 아이들이 또 학부모들이 또 그 학교를 좋아해서 이렇게 소규모 학교도 또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모든 거는 학생 수에 달려 있으니까 그거는 어떤 국가 사회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죠. 예. 잘 정리됐나요? 좀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매일 이렇게 해야 되겠지? 좋아. 잘했어. 이제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의자 어떻게 한다 그랬지? 의자도
의자도 당기고 잘했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수업하는 걸 좀 지켜봤는데요. 네. 이 학생이 한 명이에요. 네, 저희가 네. 실은 2명이 입학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어제 이제 입학하고 나흘 같이 공부하고 다른 학교로 인근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학급에 한 명 친구가 이제 수업을 친구 한 명. 하고 계셨구나. 그 수업을 이제 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요. 선생님 혹시 실례지만 교직에 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올해 27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27년, 네, 30년이 이제 다 돼가는데 네, 맞습니다. 아이 한 명이랑 수업하는 건 처음이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어제 조금 당황을 했어요, 사실은. 실은 뭐 2명은, 2명 데리고 1년 같이 지내야지 생각하고 있다가 사실 좀 갑작스레 전학을 가신다는 말씀을 들어서 어제 사실은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제는 조금 마음이 그랬었는데 네. 이제 조금 마음을 제가 또 다잡아야 되고 네. 그래서 재훈이 생각을 사실 집에서 많이 했어요. 음. 그래서 재훈이한테 어떻게 하면 제가 한 명뿐이라 이 상황이 낯설지만 네. 또 저는 저로서는 또 재훈이한테 한 명 남은 학생한테 최선을 다하는 게 제 도리라고 생각하고 네. 또 새로운 마음으로 사실 오늘 또 출근했습니다. 아침 일찍. 사실 이 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님으로서는 이렇게 학급의 아이 수가 줄어들고 또 지금은 한 안타깝죠. 명이라는 교실을 마주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염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아이의 지도나 이 성장에 있어서도. 물론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제까지 친구랑 짝꿍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어요. 여자아이였는데 네. 사실은 늘 우리 아이가 자주 그 아이 이름을 오늘도 몇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누구는 어쨌는데 누구는 어쨌는데 하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혼자서 한다는 게 본인한테도 사실은 제가 힘들었던 것처럼 아마 우리 아이도 오늘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내면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분명히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이제 친구한테서 얻을 수 있는 걸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또 제가 따뜻하게 보살핀다고 하지만 친구, 내 옆 짝꿍한테서 배울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그 아이들끼리 자기들끼리 받을 수 있는 거, 가질 수 있는 거, 네. 나눌 수 있는 거를 그 경험을 못 한다는 건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그 부분은 저로서도 어떻게 또 채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그 아이가 자라면서 사실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로 점점점 이 폭을 넓혀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혀야 되는 관계들, 네. 친하게 지내는 방법, 사과하는 방법, 나랑 생각이 달랐을 때 맞춰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건 사실 교사로서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올 한 해 지도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고민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께서 맞습니다. 주시는 뭐 가르침, 교육 이렇게 보듬어 주시는 것과 별개로 또 아이가 말씀하신 것처럼 또래 친구들과 그 이제 뭐 싸우기도 하고 또 맞아요. 화해하기도 하면서 네. 그 키워가는 사회성 부분도 이제 네. 교실에서는 너무 필요할 텐데 이 아이는 앞으로 좀 다른 뭐 예를 들면 선배, 형, 그렇죠. 누나들과 조금 더 유대를 갖게 만들어 주실 계획인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아침 그 이야기를 안 그래도 아이한테 전했어요. 실은 저희가 어제 선생님들하고도 네. 다들 걱정이 되셔서 오셔서 위로도 해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도 나누는 그 와중에 저희가 2학년하고 이제 저학년 그룹이니까 또 저학년에 한 저학년 군으로 묶이기도 하니까 저희가 바깥놀이 활동이나 또 통합교과에서 이렇게 바깥놀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같이 하자고. 네. 같이 하자고. 그래 어제 오늘 달팽이 놀이 같이 하기로 약속했거든요. 2학년 달팽이 놀이 할 때 1학년도 같이 껴서 네. 하자고도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룹이나 무리 활동이나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규 교육 과정 수업이 마치면 네. 바로 돌봄 교실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 돌봄실에 가면 언니들 있습니다. 네. 형들, 누나들 음. 그리고
이제 방과후 활동, 교육 활동에서도 이제 학년군으로 저학년으로 묶여서 하기 때문에 1, 2학년 친구들이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돌봄 교실, 방과후 교육 활동 이런 활동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배, 좀 채워갈 수 형아들, 있겠네요. 누나들한테. 네. 그리고 또 우리 이 조야 친구들이 이렇게 잘해요. 진짜 끈끈하군요. 끈끈해요. 네. 그래서 방과 후에도 사실은 운동장에서도 많이 서로들 놀고 해서 우리 아이가 혼자지만 또 학교에서 그런 형아들, 누나들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교실에선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채워질 거라고 믿고 네. 또 채워질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위기라고 뭐 뉴스도 많이 나오고 많이 회자가 되는데 교육 현장에서 느끼시는 어떤 그런 위기감이랄까요? 앞으로 계속 가속화될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어촌이나 경북 지역에는 이미 분교가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처음이라 사실은 조금 이렇게 준비라고 할까요? 이게 처음이라 조금 더 안정됐으면 좋겠고 시스템, 학교가 움직이는 학교의 어떤 운영되는 시스템, 그다음에 저희 뭐 급식이나 이런 모든 학교 운영되는 그 부분에서 더 많이 준비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만약에 너무 서둘러서는 사실은 학교가 힘들고 선생님 힘들면 최종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지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은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대구에서 말씀하신 대로 첫 분교로 바뀐 학교에서 그 교편을 잡고 계시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가장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인 것 같거든요. 답변을 네. 주시면서도 선생님이 계속 아이한테서 눈길을 못 떼시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요 조금 뭐 분위기를 바꿔서 올 한 해 이제 같이 수업하게 될 아이에게 뭐 다짐이랄까요?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교실을 맡고 담임을 맡을 때 늘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엄마야. 학교에 있는 엄마. 집에는 너희 낳아준 진짜 엄마가 계시지만 학교에 오면 내 선생님이 엄마야. 엄마한테 얘기해야지. 아파도 얘기해야 되고 속상해도 얘기해야 되고 힘든 것도 얘기해야 돼. 올해 우리 한 아이의 엄마로 교실에서 엄마처럼 엄마 같은 선생님으로 한 해를 보내고 싶습니다. 아마 부족한 점도 있을 텐데 그 마음가짐이면 한 해를 견뎌내기도 하고 또 재밌게도 지낼 것 같아요. 네, 그러겠습니다. 사무관님, 저희가 오늘 그 조야 초등학교 이제는 분교라고 불러야 되죠. 네, 다녀왔는데요. 이 학교 현장에서 보니까 학령인구 감소가 정말 뼈저리게 와닿더라고요. 이 상황이 좀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 같은데 지금 이 현재 시점의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년 한 2,000여 명 가까운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제 과거에 이제 폐교나 이런 것들은 뭐 지방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대도시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체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대구는 뭐 최근 10년 동안 그 학교 수를 보면 10년간 11개 학교가 폐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1개 학교가 분교장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 중에서 이제 초등학교가 3곳 정도, 예, 그리고 중학교가 한 8곳 정도 예, 폐교가 된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은 부인할 수 없고 더 가속화될 게 이제 보이는 상황에서 네, 네. 교육청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좀 일찌감치 좀 어떤 네. 대응이랄까 좀 큰 그림을 좀 그려오셨는지 예, 궁금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 경쟁력 전반을 좀 제고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사업 명칭은 사실은 이제 교육력 제고 프로젝트라고 예, 부르고 있는데요. 관련해가지고 이제 소규모 학교에 대한 어떤 통폐합 그리고 뭐 기존 학교를 과거에 이제 구도심에 아무래도 학생 수가 많다 보니 그런 학교들이 점점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신설해야 되는 이제 신도시 지역으로 예, 옮겨가는 뭐
학교 이전 재배치라든지 그다음에 뭐 21년에 저희가 최근에 개교한 학교 유형을 보면 80초 중학교라고 해서 통합학교 형태로의 저희가 또 신설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듯이 이제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등 이렇게 사업 내용이 저희가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학교 시설에 여유가 생기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사회하고 좀 공유할 수 있는 학교 시설 복합화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금은 좀 교육 불균형이 좀 심화돼서 네. 그런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저희가 소규모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과정 특화 프로그램이든 이런 교육과정을 좀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학생의 총 수는 줄어들지만 네. 재배치라든가 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적정한 학생 수를 계속 네, 네. 아이들의 교육 현장에서는 지켜주려고 네, 네, 네.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저희가 오늘 또 통폐합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네. 통폐합의 기준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저희 대구 같은 경우에 뭐 타시도도 대동소이하기는 합니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명 그리고 달성군과 같은 이제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60명을 기준으로 일단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단순히 학생 수만 고려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예를 들면 학생 통학 여건이라든지 학교에 대한 뭐 선호도, 그다음에 이제 주변 개발 상황 등을 이제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네. 저희가 통폐합 대상 학교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시장 논리라는 단어가 좀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또 시장 논리 혹은 단순히 학생 수에 따라 학교를 통폐합할 수는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교육청도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또 대구시가 계속해서 추진해오고 있는 노력들이 있죠. 미래 학교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좀 어떤 네. 건지 알려주시죠.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네. 소규모 학교 그리고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대구 행복학교를 운영하여 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구 행복학교는 골프, 성마 뭐 이런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잘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과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교육의 패러다임이 많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주도성이 강화되었고, 그래서 저희도 교육의 본질인 수업에 집중해서 수업 개선을 통해서 실제적인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구 행복학교로 운영하던 학교들을 2020년부터 대구 미래학교로 일괄 전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구 미래학교는 네. 기존의 행복학교와 어떤 점이 차이가 나는가 궁금하시죠? 네네. 어떻게 다른가요? 네, 네. 대구 미래학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실 수업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역량 강화에 첫 번째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교육과정 문해력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설계를 통해서 학생들이 보다 탐구하고 학생들의 삶과 연계된 그런 심도 있는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들이 혹시 있을까요? 미래 학교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학생 수 감소, 급감의 어떤 흐름에서 교육청이 또 제안하고 시도하고 있는 다른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학생 수가 급감함에 따라서 사실상 소규모 학교에서는 한 학년이 10명 미만인 그런 학교들도 많이 이제 네.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 2학년 학년군, 3, 4학년 학년군, 5, 6학년 학년군으로 공동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 학년군별 공동 프로젝트를 탐구할 수 있는 학교를 모집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년군별로 공동 프로젝트를 운영하면 좋은 점은 예를 들어서 현장 체험 학습을 갈 때
3명, 4명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2개 학년이 같이 교사들이 공동 교육 과정을 짜서 좀 더 그 학년의 교육 내용의 위계성을 고려한 좀 더 심화 발전된 내용으로 프로젝트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이 학년 군별로 수업을 그리고 체험 활동 같은 것들을 진행하거나 또 미래학교를 또 지정을 해서 그 수업 자체에 집중해서 아이들에게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 조금 더 확대해 나가거나 이런 방법들을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게 운영되고 적용되고 있는 학교들은 대구에 얼마나 되나요? 네, 대구 미래학교로 2022년에 신규 지정된 학교가 8개가 있습니다. 그 8개 학교를 포함해서 초등학교에 42개교, 네. 그리고 중학교에 36개교, 총 78개교가 지금 미래학교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학교 수업도 좀 둘러보고 했는데 지금 동국 초등학교 현황이 좀 어떻게 되나요? 우리 학교는 특수학급 포함해서 7학급 하고 학생 수는 56명입니다. 56. 네네. 전교생이 56명이면 사실 작은 작죠? 학교인 그렇죠. 편이잖아요. 아주 작은 편인데 학부모님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들, 아이들 만족도는 아주 높다면서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자랑을 좀 해주시죠. 제일 큰 거는 정말 한 아이 한 아이를 다 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아이들이 6년간 함께 한 교실에서 졸업할 때까지 같이 있다 보니 아이들이 친구들을 세심하게 배려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가족처럼 여기는 거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내 친구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서운해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조심하게 되고 그래서 다툼이 없는 거죠. 교실 분위기 자체가 가족적인 한마디로 말해서 가족적인 분위기를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학생 수가 적다 보니 선생님들이 하나에 하나에게 집중하죠. 그래서 아이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고 또 회복적 생활 교육이 아주 가능한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학교 이야기를 오늘 나누면서는 조금 무거운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학령 인구 감소, 학교 위기가 이런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래 학교로 선정이 되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좀 반전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어떤 게 좀 달라졌나요? 첫째는 물론 예산이죠. 예산 측면에서 미래학교 예산이 좀 부충분하다 보니 전 학생 모든 교육 활동에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다 이렇게 특별히 또 방과 후 활동에 필요한 수업료가 전액 무료입니다. 네. 그게 학부모님들이 아주 조금 메리트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리 학교가 미래학교가 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수업의 변화입니다. 그 수업의 변화가 바로 미래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 예가 바로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수업이 일반적으로 교과별로 분절되어 있는 어떤 교육 과정을 하나의 큰 주제 안에 각 교과별로 유사한 주제들을 모아서 4, 5주간 쭉 이어지게 긴 어떤 트랙으로 해서 프로젝트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런 수업은 학생들이 그냥 국어 시간, 수학 시간 따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거, 더 배우고 싶은 거, 그리고 더 조사해 볼 만한 거, 또 그야말로 자기 주도적으로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수업을 하면서 협력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게 프로젝트 수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협력과 그다음에 또 배려 그런 어떤 미래 영향을 그 수업 과정 중에서 익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 학생 수 감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도 사실 학생 수가 많지 않은 지금 상황이고 그렇죠. 그럼 앞으로 이 작은 학교들은 어떤 무기를 갖고 나아가야 될까요? 가장 큰 게 내 아이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엄마 나 학교 갈래 하는 말이 나오면 엄마는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최고거든요. 네. 그런 학교. 근데 그런 학교가 그냥 편안하고 이렇게 안락한 학교는 아이들이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아이들이 자신이 학교 와서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주체다. 내가 뭘 했을 때 너무 기쁘더라. 그런 어떤 행복감을 기를 수 있는 학교라면 엄마들은 그 학교 보내고 싶다 하지 않을까요? 선생님께서 학교라는 공간은 무릇 이래야 한다는 철학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사실은 학교란 공간은 역시 이렇게 뭐 아이들이 행복해 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학교 현장에서 결국은 이렇게 지식을 얻게 되고 또 지혜로움도 배우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학교 안에서 그 앞으로 나아가 어른이 되어서 자기의 삶에 뭔가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행복하게 얻어갈 수 있는 곳이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워서 그게 현실이 되고 현실이 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뭔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어떤 안식처, 학교만 가면 내가 좀 위안을 얻을 수 있고 특히 선생님과의 어떤 라포 형성 덕분에 담임 선생님과의 어떤 아이들의 어떤 연결고리가 아이들이 선생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게 사실은 교실이고 학교거든요. 그런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학교라는 공간이 물리적인 어떤 이렇게 시설 좋은 그런 물리적인 공간에 이렇게 집착하기보다는 마음의 어떤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